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대선 후보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이준석 후보의 발언 폭풍이 거셉니다.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을 하면서 성폭력적 발언을 했거든요. 이 때문에 지금 여러 건 고발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분노한 변호사들과 이제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이제 김경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5시 30분쯤 새벽이죠. 이준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 후보의 발언은 전국 생중계로 이제 공연히 여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표현이라면서 공직선거법상 성별 비하, 모욕 금지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조 제2항을 보면요, 누구든지 이제 선거 운동을 위해서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제 새벽에 이 후보를 형법상 여성 모욕죄, 허위사설 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도 우리 사회가 일궈온 최저선의 윤리마저 무너뜨리는 작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연이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이 후보를 단체로 고발하기 위해서 고소고발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를 위해서 지상파 방송에서 성범죄를 재연을 했고 시청하던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됐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아동과 청소년이 해당 발언을 듣거나 접했다면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도 고발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후보의 발언이 실린 뉴스들의 댓글을 살펴보면요, 애들도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진짜 귀를 의심했다. 저녁에 애들이랑 보고 있었는데 이제 창피하고 민망했다. 이런 부모들의 분노 글들이 상당수 눈에 띄었습니다. 변호사님은 어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보니까 여러 혐의로 고발이 돼 있는데요. 처벌까지 갈 수 있는 사안입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성범죄라든지 이런 관련 범죄들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판단할 때 굉장히 좀 그러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들 이야기를 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많은 사건들을 다뤄왔는데 뭔가 그것이 한순간에 좀 깨져버린 느낌이 들어서 좀 참담한 마음도 들기도 했고요. 일단은 법적인 부분을 살펴드리자면 우리가 모욕죄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모욕의 경우에는 요건 중에 하나가 대상이 특정되어야 된다는 특정성이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발한 단체에서도 당시에 그런 댓글의 피해자, 댓글로서 언급됐던 그 여성이 특정이 된 것이고, 당시에 토론회에 있었던,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 있었던 여성들이 특정이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함께 시청한 시청자들 중에 여성이 특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주장은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부분이 법적으로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그 당시 상황에 있었던 여성들이 특정됐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지난 사례에 비추어 보면 좀 낮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고요. 더불어서 아동복지법, 그러니까 함께 시청한 아이들에 대한 뭔가 정서적인 학대 행위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본인이 그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학대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타인의 발언을 인용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런 고의가 없었다라고 다투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법적으로는 물론 짚어주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러니까 음란한 정보의 유통을 또 문제 삼아 볼 수는 있기는 하겠는데, 이것이 굉장히 좀 법적인 그 서준을 굉장히 미묘하게 좀 넘나들면서 이루어진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데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요.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되는 윤리 강령이라든지 아니면 윤리 실천 규범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명백하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징계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문 기자, 정치권에서는 보니까 후보직 사퇴해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던데.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아이들도 시청하는 생방송에서 저열한 언어 폭력을 행사를 했다면서 후보직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고요. 민주노동당도 폭력의 선정적 재현을 생방송으로 들려준 것 자체가 끔찍한 2차 가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진보당은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폭력 발언을 쏟아냈고 시청하는 모든 국민이 성범죄 발언의 피해자가 됐다면서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즉시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이 고발에 대해서 무고로
맞대응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치적인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무고로 맞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요. 대선 후보의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가치관을 묻는 것이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제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을 실제 있었던 발언에 대해 가지고 예. 순화를 해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솔직히 그 표현을 어떻게 더 순화할 수 있을지 잘 모르긴 예.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예. 저는 근데 뭐 그 두 정당에서 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후보는 이제 본인의 그 진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외면하는 민주 진영의 그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면서 발언 이유를 밝혔는데요. 그러다가 오늘 낮에는 이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에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그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면서 뭐 사실상 기존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내건 슬로건이 이제 압도적 새로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불편할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TV 토론에서 이렇게 말한 게 정말 압도적 새로움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국민들에게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설득을 할 수 있는지 뭐 저 개인적으로 유권자 입장에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 유권자들 다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